요즘 로봇 관련 주식들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장밋빛 미래만 말하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적자인 곳이 수두룩한데요.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 진짜로 돈을 버는 로봇 기업이 나타나 자본시장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현대무백스인데 최근 시가총액이 3조 원대에 안착하며 1년 전보다 무려 6배나 커졌습니다. 단순히 유행을 타서 오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과 탄탄한 현금 흐름을 직면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 기업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시간을 돌려 2017년, 현대그룹은 주력 계열사를 떠나보내며 창사 이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현정은 회장은 남다른 결단을 내렸는데요. 바로 IT 서비스와 물류를 합친 스마트 물류를 그룹 재건의 열쇠로 점찍은 겁니다. 당시엔 그냥 계열사 일감이나 도와주는 곳 아니야? 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현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로봇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 결과 현대무백스는 쿠팡, 네이버 같은 쨍쨍한 IT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당당히 홀로서기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네이버 신사옥에 설치된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로봇포트는 현대무백스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명물이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로봇주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난달에는 일부 로봇주가 단기간에 최대 2배 가까이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30~40%나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주가가 급격히 널뛰기를 하자 시장에서는 이거 작전 세력 아냐? 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 불리는 세력이 외국인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빠져나갔다는 분석이 제기된 거죠. 실제로 특정 기간에 외국인 보유율이 급격히 늘었다가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진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진짜를 가려내는 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로봇 기업 대부분이 아직 적자인 상태에서 현대무백스처럼 실제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이 조화를 이루는 곳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현대무백스의 작년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보다 약 16% 늘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는데 이건 중국 고객사의 리스크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 60억 원을 선제적으로 떼어놓은 결과라 오히려 재무적으로는 투명하다는 평가예요. 이제 현대무백스는 더 큰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AW2026 전시회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된 미래 기술을 총망라해 보여줄 예정인데요. 여기서 선보일 기술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율주행 로봇들이 무리지어 행진하는 군지 퍼레이드부터 수많은 물건을 오차없이 분류하는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전시되는데요. 단순히 기계가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로 모든 것을 제어하는 미래형 물류의 모습이죠. 특히 주목받는 건 3D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실제 물류센터의 로봇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상세계에서 똑같이 관찰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건 효율성과 안전을 동시에 잡는 핵심 무기입니다. 현대무백스는 이번 국내 전시회를 마치고 곧바로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물류 전시회로 향합니다. 아시아를 넘어 오세아니아에서 유럽까지 전 세계 물류 영토를 넓히겠다는 아심찬 계획을 가지고 말이죠. 자본시장에서도 현대무백스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로봇을 연구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회사는 기존 스마트 물류 사업에서 번 돈으로 직접 투자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외부 수혈에만 의존하는 곳들과는 체력이 다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 첫째, 현대무백스는 현정은 회장의 해안으로 탄생한 돈 버는 로봇 기업입니다. 둘째, 최근 로봇주 전반에 나타난 급등락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실적 확인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었고요. 셋째,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현대무백스는 글로벌 이커머스 고객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제는 단순한 설비를 넘어 인공지능이 결합된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 중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로봇이라는 테마의 화려함만 볼 게 아니라 기업이 가진 현금 창출 능력과 기술 상용화 단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거품이 빠질 때 살아남는 건 결국 실적이 있는 기업뿐이기까요. 현대그룹의 재건을 상징하는 현대무백스가 과연 전 세계 물류시장의 표준을 바꿀 수 있을까요? 로봇과 IT의 융합이 만들어낼 미래는 생각보다 우리 곁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로봇 기업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휴림 로봇이라는 로봇 테마주가 하루 만에 40% 넘게 폭락했어요. 석 달 동안 250% 올랐다가 순식간에 무너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한데요. 오늘은 이 사태를 통해 테마주 투자의 위험성을 짚어보겠습니다. 휴림 로봇은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올해 초 7,000원대였던 주가가 26,000원까지 치솟았어요. CES 2026에서 로봇이 주목받으면서 로봇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한 겁니다. 불과 석 달 만에 250% 넘게 오른 거죠. 그런데 1월 23일 상황이 급변합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23% 급등했어요. 투자자들은 환호했죠. 하지만 오후 들어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8.93% 하락한 15,000원대로 마감했어요. 하루 만에 고점 대비 40% 넘게 떨어진 겁니다. 아침에 샀던 투자자들은 점심때쯤 반토막 손실을 본 거죠. 이날 하루 거래대금만 1조 9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거래량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핵심은 실적입니다. 2024년 휴림 로봇의 영업손실은 49억 원, 순손실은 94억 원이에요.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주력 사업인 제조업용 로봇 매출도 계속 줄고 있고요. 2023년 150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4년 103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원이 넘었어요. 실적과 전혀 맞지 않는 숫자죠. 전문가들은 이를 사상 누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2022년에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로봇 테마로 주가가 5배 올랐다가 2달 만에 반토막 났었어요. 역사가 반복된 겁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거나 무시했죠. 이날 거래 내역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160만 주 이상을 순매수했어요. 반면 외국인은 비슷한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개인이 사면 외국인이 파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난 거죠. 거래소는 이미 경고 신호를 보냈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고 거래 정지도 2차례나 시켰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거래가 재개되면 다시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패턴이 반복됐죠. 휴림 로봇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대무벡스, 유진로봇 같은 다른 로봇주들도 함께 급락했어요. 테마주 열풍이 한순간에 식어버린 겁니다. 로봇 테마 전체가 흔들린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왜 이런 위험한 주식에 뛰어든 걸까요? 첫째는 포모, 즉 나만 놓칠까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남들이 돈 버는 것을 보면 급하게 뛰어들게 되죠. 둘째는 실적보다 이야기에 현혹된 겁니다. 로봇 산업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의 주가 상승은 별개 문제예요. 산업 전망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죠. 그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실적을 확인하세요. 공시된 수주내역, 영업현금 흐름, 부채 상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둘째, 불성실 공시 이력이나 거래 정지 전력을 체크하세요. 과거 행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셋째, 단기 급등한 종목일수록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두세요. 욕심을 버려야 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테마주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주죠. 하지만 그 뒤에는 가혹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 사태가 분명히 보여줬어요. 투자는 실적과 펀더멘털에 기반해야 한다는 교훈을 잊지 마세요.